때문에 실제 과세 원칙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김현준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 자, 그러면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이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대한민국 납세자들이 가장 알고 싶은 세금의 진실 베스트입니다. 이 제목하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잘 알려면 국세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을 좀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고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세금이 부과됐을 때 그것은 불복은 어떻게 하고 또는 내가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거를 먼저 시작을 하면 지루하다. 역시 세금은 나는 몰라도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양한 그런 사례들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먼저 보시고 그런 국세 기본과 관련된 국세기본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본문 내용을 보시기 전에 이제 사례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김현진은 2001년 3월 2일 1주택을 취득했고, 장군석은 2001년 9월 13일 1주택을 취득했다. 이제 두 사람이 2007년에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장군석은 2008년 아내에게 자신의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이제 아내죠. 아내는 2012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그간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가 없다라고 해서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과세관청은 혼인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등을 적용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양도세 1,000만 원을 고지를 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김현재는 납부를 했죠. 근데 뭔가 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1,000만 원을 왜 내지? 나는 분명히 1세대 1주택자였고 결혼으로 1세대 1주택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세금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국세청이 이제 과세를 하니까 좀 억울했죠. 그래서 이제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시면 처음에 김현지가 2001년에 1주택 취득하고 있었고 남편 이 되기 전에도 1주택 취득하고 있었지.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결혼하니까 이제 1세대가 됐죠. 1세대가 이제 2주택이 된 셈이에요. 1세대 2주택 각각 주택을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근석이 2008년에 결혼 후에 이제 아내에게 증여를 했죠. 증여. 주택받은 주택 양도 12년에 양도했네요. 2008년에 증여를 받고 12년에 양도를 했다. 근데 이제 김현지가 물론 이거 다 가명이에요. 김현지가 이제 결혼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서 양도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세금을 안 냈는데 세금 안 낸 이제 국세청은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과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 자,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아실 수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본문 내용 보실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1세대가 그죠? 2년 이상 보유하던 한 채 주택 매도하는 경우에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근데 요즘 이제 뭐 주택이 너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냥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보유하고 여기다 보유하고 자기는 전세 살고 팔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비과세 혜택을 주니까 사람들이 전세 끼고 막 사고 이런 게 이제 주택 가격을 올린다 막 이런 정부에서 이런 판단이 있어서 서울 과천 성남 이렇게 좀 서울하고 수도권 이런 일부 지역에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어서 이런 지역은 이제 2년 거주도 해야 된다.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런 것이고 그 외 지역은 이제 기존하고 똑같아요. 2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데 이제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하면은
이제 세금을 내요. 이제 소득세 세율에도 6%에서 42%, 이 세금을 내죠. 물론 이제 서울 등 일부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중과세 되죠. 10% 20% 추가하는 그 과세 이제 중과세예요. 근데 이제 만약 그 집을 가진 상태에서 두 남녀가 결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나도 집이 있었고 결혼 전에 또 배우자도 결혼 전에 집이 있었고 1세대 1주택자들인데 각각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결혼 전에 내가 주택을 양도를 했더라면 과세가 되지 않겠죠. 1세대 1주택이니까. 근데 결혼으로 해서 1세대 2주택 행복한 내용이죠. 사실은 행복한 내용인데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좀 아까운 거예요. 그죠? 돈을 그냥 자기는 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들 행복한 고민이기도 한데 세금 내는 거는 싫고 좀 억울하고 그죠? 그래서 각각 주택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안 할 수도 있겠다. 왜? 세금 내기 싫어서. 또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법률상 부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 안 내려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냐. 결국 각각 1세대 1주택자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 봐서 즉 1세대 2주택이 일시적으로 된 사람들은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보유 요건을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각각 갖추고 있었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와 똑같은 걸로 해서 세금을 어, 면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경우 이거를 한번 볼게요. 주택 양도 전 이사로 인한 주택 취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주택 하나를 갖고 있다가 주택 한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을 때 미리 그쪽 이사할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되는데 내가 A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경우도 있죠. 나는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 그 주택을 내가 지금 파는 양도 시점에 다른 이사갈 지역의 주택을 매입을 했다고 해서 1세대 2주택자로서 중과세를 하면 이제 내가 마음대로 막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금을 내기가 싫어서 어떤 세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된다면 이거는 좀 뭔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사 가려고 일시적으로 지금 2주택이 되고 나는 이걸 좀 팔 건데 안 팔려서 지금 일단 놔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즉 종전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 취득하고 이사갈 주택이요. 이거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비과세하겠다. 물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2년으로 이제 2년 내에 팔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주택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일시적 2주택인데 상속받아서 해치면 그럼 행복한 거죠. 상속받아 세 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 경우에도 결국 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 없는 걸로 봐서 그죠? 그 다음에 수도권 밖의 주택 취득 1세대가 한 개의 주택 일반 주택 A를 소유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근무상의 이유로 형편, 질병의 요양, 어쩔 수 없이 수도권 밖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 그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 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공공기관 법인 이전. 예전에 이제 지방으로 공공기관들 많이 이전했어요. 그죠? 또 법인들도 많이 이전할 때 그 인접 지역에 이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역시 5년 내에 종주주택 A를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보는 건 뭐죠? 주택. 옛날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거. 새로 취득한 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원래 1세대 1주택자였는데,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에요. 일시적으로 내가 다른 데 이사 갈 때, 그리고 수도권 밖에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 공공기관에 이전한 경우. 그래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A주택,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나는 원래 1세대 1주택자였는데 일시적으로 하나 더 그죠? 주택이 생겼을 뿐이고 어차피 이 주택 기존의 종전주택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1세대 1주택자와 똑같이 취급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리고 상속으로는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나는 원래 이제 일반주택 A를 하나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주택을 상속받아 갑자기 그죠? 갑자기 1세대 2주택 나는 원래 주택 갖고 있던 걸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속을 받았다. 갑자기 상속받은 것 때문에 내가 팔려고 했던 게 2주택자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2주택자는 맞는데 상속이라는 건 내가 뭐 바라는 상황은 아니야. 물론 바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바라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바라는 상황은 아닌데 갑자기 2주택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 자기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 없이 2주택자가 된 거기 때문에 예,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9억 이하 주택인 경우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요건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경우인데,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주택,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고요.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편이 1주택 보유하고 있고 아내가 1주택 보유하고 있다가 아내가 사망하면서 아내 1주택을 남편이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이거는 원래 1세대 2주택이었잖아요. 그죠?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게 아니고 따라서 이거는 일반 주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네, 1주택 보유하고 있는데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예,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혼인으로 인한 합가, 이게 봐죠. 아까 사례에 나온 거죠. 혼인날로부터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노부모 봉양 합가, 노부모를 봉양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일인데 1주택자 각각 부모도 한 주택을 하고 있고 나도 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것을 합쳤다고 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내 주택 하나를 양도해야 되는데 세금이 나온다 그러면 노부모를 잘 안 모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법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거죠. 혼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각각 주택을 가진 사람들 혼인을 잘 안 하려고 혼인신고를 적어도 안 하려고 한다고 입법자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 밖 은면 지역에 있는 것들, 이동주택 이런 거 5년 내에 먼저 일반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아까 사례죠. 어떻게 됐죠? 김현지는 혼인날로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자, 우리 배웠어요. 그죠?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된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과세관청은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 일시적 그 2주택이 돼서 한 거는 각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이 사례에서는 장문석이 당신 남편이 당신한테 증여를 했지 않느냐. 증여한 후에 주택 양도하는 경우는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조세 심판원에서 이제 결론이 났는데 심판원에서는 국세청 얘기는 맞다. 근데 1세대 1주택 각각 가지고 있다가 한쪽을 양도한 경우 그 경우에 비과세 특례 적용하는 것은 맞는데 이 사례를 보니까 사실 이 장군석이 어떤 이유에서 소송을 원활하게 할 목적에서 형식상으로만 증여한 거다. 김현지에게 형식상으로만 증여한 거고 실질상 각자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뭐 사실 판단의 문제죠. 입증을 잘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상 증여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실질은 각각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김현준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는 한 가지 좀 유의해 두실 거, 아내
그러니까 각각 결혼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결혼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근데 이 경우에 아내에게 먼저 뭐 증여를 한다거나 남편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그 후에 양도하시면 이렇게 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혼인해서 1세대 2주택 되신 분들 1주택 양도한 거 5년 내에 양도할 때 뭐 증여하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양도하셔라. 예, 이거 말씀드리고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